그렇잖아요. 사실 법조계 기류가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리는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상고 기각 아니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랬었고 사실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둔 만큼 파기환송보다는 차라리 파기자판이 가능성 높은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파기환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물론 상고 기각에 비해서는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파기환송 후에 남은 재판과 또 대선이 맞물려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.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, 근데. 그렇죠. 예. 사실은 상고 기각보다는 파기되는 게 당연하다. 이게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새 시대가 그러니만큼 좀 걱정이 많았죠. 예. 사실은 저는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예. 파기 자판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1%도 안 되는 과거의 간행보 0.073%인가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였어요. 네.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충상 변호사라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는데 그렇죠. 예. 파기를 하려면 파기 자판을 하라. 문화일보에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. 맞아요. 근거로 든 것이 한 4가지 정도 돼요.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, 즉 1,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. 즉 심리가 다 되었다는 것. 그리고 633 원칙에 따라 원래 1년이 걸려야 하는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간다. 그래서 신속히 해야 한다. 이게 이제 첫째 놓은 거고요. 둘째로는 사실 파기 자판에 대해서는 선례도 없고 불가능하다.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. 근데 그분이 찾아보니까 선례가 있더라고요. 그건 설명은 너무 복잡한데 그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사실 어떤 분은 또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해서 안 된다. 차원에서 안 된다.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2심에서 공소기각 받은 것을 3심에서 유죄로 한 사례도 있었고 사실 방어권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저는 보여요. 예. 근데 셋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지금도 될 거고요. 파기환송을 하면 2심 재판부에 양형의 부담을 지운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양형에 있어서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다 피선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소부, 즉 처음에 4분의 대법관이 하지 않고 중요하고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된 거다.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사실 그 2심 재판부, 하급심 재판부 판사 3분한테 엄청 부담을 지우는 거죠. 하죠. 4분 대법관도 못하는 일을 다시 3분 하급심 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충상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하면 좀 비겁하다. 이렇게까지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. 네 번째는 파기환송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. 몇 달 동안 확정이 지연돼서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어제 사실 사직으로 인해 중단되긴 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그렇죠. 시도가 있었고요.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는 등의 일이 벌써 어제 그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맞아요. 생긴 거잖아요. 근데 왜 대법원한테 판결을 받고 행정부나 검찰에 화풀이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요. 그리고 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거고요. 제 생각에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하는데요. 즉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. 그러니까 이 개인 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죠. 이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인데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거 위헌성이 있는데 지금 좌편향된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도 또 있어 보이고요.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좌파 방송을 다시 봤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나왔는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자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입법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못하도록 그 시간을 벌고 입법을 하자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요? 그렇습니다.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, 이건 이제 이충상 변호사께서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건데 소송 경제상으로도 3심에서 자판으로 끝낼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또 보냈다가 또 오면 결국은 5심제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뭐 다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면 뭐 인력만 낭비되는 거죠. 그렇죠. 일본은 파기 재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
그래도 헌재나 이 사건 2심 판사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잘한 판결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진짜 변호사님 어제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어제 판결을 보고 나서 진짜 생각하신 바, 특히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고요. 예, 저희가 하나하나 좀 다 여쭤볼게요.